네가 아씨 대신 그놈에게 가라. 가문의 수치를 덮으려면 더한 짓도 해야지. 마님, 제발. 저는 그 악귀 같은 자가 두렵습니다. 살얼음 낀 우물가, 핏빛으로 얼어터진 손등 위로 혼서지가 내동댕이 쳐졌다. 거절할 틈도 없이 집사들이 달려들어 거친 비단 옷을 짐승 가죽 씌우듯 입혔다. 숨통을 조이는 허리띠에 비명조차 삼켜졌다. 가마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것 같았다. 비린내 진동하는 장터, 쏟아지는 손가락질 속에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다. 당신이라면 이 억울함을 외면하겠습니까? 좋아요로 그녀의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가마가 멈추고 낯선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문이 열리면 정말 악귀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와집 안 외풍에 흔들리는 등잔불이 사내의 그림자를 벽면 가득 기괴하게 늘어뜨렸다. 악귀라 불리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품에서 오칠 상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뚜껑이 열리는 찰나 상자 안에서 밀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동패와 검은 옥인이 서슬퍼런 빛을 뿜었다. 도적의 소굴에 어울리지 않는 귀한 물건이었다. 그는 누가 볼세라 물건을 다시 깊숙이 찔러 넣고 쇠로 된 자물쇠를 채우며 날카로운 눈으로 방문 밖을 살폈다. 소녀는 방구석 가장 깊은 곳에 몸을 웅크렸다. 금방이라도 억센 손이 머리채를 휘어잡을 것만 같아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다가왔다. 소녀는 질끈 눈을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실눈을 뜨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 거친 손이 무심하게 하얀 수건을 건넸다. 손마디가 굵고 투박했으나 소문처럼 사람을 해칠 흉한 손은 아니었다. 오히려 굳은 살 박인 그 손바닥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따뜻했다. 먹어라. 굶어서 쓰러지면 내 체면도 말이 아니다. 타박하듯 던진 말이었으나 그 안에는 기묘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이제 내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위협이 아닌 약속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죽으러 온 곳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사람 대접이었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며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참았던 서름이 터져나와 국물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우는 소녀를 달래는 대신 말없이 등잔불 심지를 낮추었다. 아랫목을 비워두고 윗목 끄트머리에 자리를 잡은 그는 등을 돌리고 누워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안도감이 밀려올 무렵 창호지 문 밖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슥 어른거렸다. 팽팽한 긴장감이 다시 방 안을 감돌았다. 누군가 이 방을 감시하고 있었다. 대체 저 상자 안에 든 것은 훔친 작물인가? 날이 밝자마자 그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새 옷을 꺼냈다. 윤기가 흐르는 비단 치마와 저고리였다. 투박한 손길로 고름을 메어주는 그의 표정은 무심했으나 옷깃을 여미는 손끝은 조심스러웠다. 마당에 하인들을 불러 모은 그가 우렁차게 호령했다. 오늘부터 이분을 안주인으로 모셔라. 소홀함이 있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평생을 년이나 껏들어 불리던 그녀였다. 태어나 처음 듣는 부인이라는 호칭이 낯설어 치맛자락만 꽉 쥐었다. 함께 나선 장터는 활기가 넘쳤으나 그가 나타나자 공기의 흐름이 변했다. 주막 앞 거친 왈패들이 하던 짓을 멈추고 허리를 굽혔다. 그는 위세를 부리는 대신 쌀가게 주인에게 깎듯이 값을 치르고 고개까지 숙였다. 악귀라던 소문과 달리 그는 자신만의 질서를 지키는 사내였다. 그때였다. 왁자지껄한 인파 속에서 비명이 터졌다. 술에 취한 불량배 하나가 쭈그려 앉은 노파의 광주리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콩나물과 시래기가 흙탕물에 처박혔다. 남편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다. 그가 쥐고 있던 합죽선을 고쳐 잡았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단단한 부채 끝이 정확히 불량배의 명치에 꽂혔다. 단 한 번의 타격이었다.
거구의 사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낙엽처럼 나뒹굴었다. 시끌벅적하던 장터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내 구역에서 백성을 괴롭히는 꼴은 못 본다. 썩 꺼져라. 바닥을 기는 불량배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골목 어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계집, 대감마님 댁 종년 아니야. 도적놈 만나 팔자를 고쳤구만. 천한 것이 비단 옷을 입으니 꼴이 우습네. 비수 같은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수치심에 그녀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자 억센 손이 불쑥 그녀의 손을 낚아챘다. 그가 보란듯이 손가락에 깍지를 끼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맞잡은 손바닥에서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다. 떨림이 멈추었으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과연 이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행복은 짧았고 그림자는 길었다. 며칠 뒤 강가를 거니는 부부의 모습은 겉보기에 평온했으나 남편의 눈은 사냥터의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나루터의 정박된 배들을 유심히 살폈다. 소금 가마니를 나르는 일꾼들 사이로 심상치 않은 눈빛과 손짓이 오갔다. 바람에 섞인 비린내 속에 쇠붙이의 냉기가 스쳤다. 돌아오는 길목이었다. 갈색 옷을 입은 사내가 일부러 그녀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휘청이는 그녀를 부축하기도 전에 사내는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을 줍는 척하며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손수건이 아닌 집안의 구조와 담장의 높이를 뱀처럼 훑고 있었다. 짧은 순간 마주친 사내의 눈빛에는 섬뜩한 탐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다. 저자는 평범한 행인이 아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거세졌다. 평소라면 벌써 돌아왔을 남편이 자정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그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오칠 상자를 꺼내 품에 안았다. 이 상자가 무엇이길래 남편은 목숨처럼 아끼고 저들은 하이에나처럼 노리는 것인가? 마루로 나와 문 밖을 서성였다. 멀리서 컹컹거리는 개 짖는 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대문으로 달려가 빗장을 2번이나 확인했다. 굳게 닫힌 문만이 유일한 방패였다. 그때였다.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불쑥 솟아올라 마당 안을 훔쳐보았다. 숨이 턱 막혔다. 인기척을 느낀 그림자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핏 보인 것은 낮에 마주친 그 갈색 옷자락이었다.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동자가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물은 이미 던져졌고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다. 익숙한 발소리에 그녀가 뛰어나갔다. 남편의 도포 자락이 밤이슬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날이 어찌 이리 늦으십니까? 밤 공기가 찹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서늘한 눈으로 담장 쪽을 노려보았다. 그의 손이 칼자루가 닿는 허리춤을 더듬었다. 놈들이 벌써 냄새를 맡고 집 앞까지 당도했다. 과연 그들이 노리는 것은 남편의 목숨인가 아니면 아내의 품속에 있는 저 붉은 오칠 상자인가? 새벽 안개가 차에 걷히기도 전 다급한 발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깨뜨렸다. 빗장이 걸린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남편이 들이닥쳤다. 그의 도포자락은 온통 진흙 범벅이었고 거친 숨소리에서는 비릿한 쇠의 냄새가 났다. 밤새 사냐를 헤매기라도 한 듯 엉망인 몰골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품속에서 검은 오칠 상자를 꺼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떨리는 손으로 마른 헝겊을 집어 상자에 묻은 흙먼지를 정성스레 닦아냈다. 칠흑 같은 상자가 본연의 윤기를 되찾자 그는 상자를 그녀의 2손 위에 얹으며 눈을 맞췄다. 손끝에 닿는 상자의 서늘한 냉기가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이것이 우리의 목숨이다.
나보다 이 상자를 먼저 지켜라.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놈들에게, 특히 관아 놈들에게 이걸 뺏겨서는 안 된다. 관아라는 말에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백성을 지켜야 할 관아를 피하라니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었단 말인가. 공포감에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남편은 대답 대신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투박하고 따뜻한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다. 그 온기만이 유일한 위로이자 작별 인사였다. 그때였다. 담장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수십 켤레의 집신이 바닥을 끄는 소리, 쇠창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기어코 당도한 것이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향해 섰다.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남편의 목숨이자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였다. 휘잉, 문풍지가 찢어질 듯한 바람이 불어와 위태롭던 등잔부를 훅 꺼뜨렸다. 방안은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눈빛만은 짐승처럼 반짝였다. 그 눈빛은 그녀에게 무언의 약속을 강요하고 있었다. 살아남으라고, 반드시 지켜내라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차가운 상자를 치마폭 깊숙한 곳, 자신의 살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밀어 넣었다. 쾅! 대문을 때려 부수는 둔탁한 굉음이 새벽의 고요를 산산조각 냈다. 들이닥친 자들이 관아의 포졸들이라면 나라조차 믿지 말라는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관아조차 믿지 말라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우지끈, 빗장이 부서져 나가는 굉음과 함께 대문이 활짝 젖혀졌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을 찢고 들이닥친 것은 흑투성이 가죽신들이었다.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섰다. 며칠 전 남편이 정성스레 닦아놓은 마루에 시커먼 진흙 발자국이 흉터처럼 찍혔다. 그것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그들이 겨우 쌓아 올린 작은 세상에 대한 무자비한 유린이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잔바람이 방 안의 온기를 집어삼켰다. 남편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예감했다는 듯 두 팔을 내밀었다. 붉은 포승줄이 굵은 손목을 파고들며 칭칭 감겼다. 억센 근육이 꿈틀거렸으나 그는 힘을 쓰지 않았다. 순순히 결박당하는 그의 모습은 사나운 짐승이 아닌 모든 죄를 덮어쓰기로 작정한 사람의 침묵이었다. 나라의 물건을 빼돌린 도적놈을 당장 끌어내라. 포졸 대장의 고함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담장 너머로 구경을 나온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밀수라니, 세상에.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에게 허리를 굽히던 이들이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은 순식간에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포졸 대장이 방 안으로 들어와 눈을 번득였다. 탐욕스러운 시선이 장롱과 문갑을 훑었다. 죄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값나가는 물건을 찾는 하이에나의 눈빛이었다. 대장의 시선이 이내 방 구석에 웅크리 나네. 그리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감춘 치마폭 쪽으로 향했다. 그 찰나였다. 포승줄에 묶인 남편이 거칠게 몸을 비틀어 대장의 앞을 가로막았다. 포졸들이 그를 어깨로 내리눌렀지만 바위 같은 등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시선이 아내의 눈동자를 꿰뚫었다.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절규하고 있었다. 나를 보지 마라. 상자를 기억해라. 그것은 목숨을 건 무언의 외침이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아내는 뒷걸음질 쳤다. 등이 벽에 닿았다. 치마 속 깊은 곳, 허벅지에 닿은 차가운 오칠 상자가 불던기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포졸들이 남편을 질질 끌고 마당으로 내려갔다. 저놈, 나 결국 제 버릇게 못 주는구만. 양반 흉내를 내더니 꼴 좋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침 뱉는 소리, 욕설, 비웃음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편은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끌려갔다. 흙먼지가 자욱한 마당 한가운데 그가 끌려가며 벗겨진 집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주인 잃은 신발 위로 누군가가 뱉은 침이 튀었다. 포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폐허와 다름없었다. 부서진 문짝이 덜컹거리며 바람 소리를 냈다. 아내는 주저앉아 통곡하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집신 한 짝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걷히고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죄가 없다. 이 모든 것은 함정이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집을 샅샅이 뒤지기 전에 상자를 옮겨야 한다. 남편이 끌려간 길바닥에는 흙먼지만이 자욱했다. 그녀는 벗겨진 신발을 꿰어 신을 새도 없이 내달렸다. 치맛자락이 발목을 휘감았지만 거추장스러운 천 조각을 찢어낼 듯 움켜쥐고 달렸다. 품속에 아는 오칠 상자가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에 맞춰 가슴을 때렸다. 이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었다. 남편의 목숨이자 그가 남긴 유일한 진실이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배가 찢어질 듯 아팠으나 멈출 수 없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님이라 부르며 굽신거리던 자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먹잇감을 노리는 승냥이처럼 사나웠다. 누군가 고의로 발을 걸었다. 흙바닥에 처박힌 그녀의 머리 위로 비웃음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노비년이 제 서방 살리겠다고 꼴값 떤다. 도적놈 마누라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설쳐. 침 뱉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무릎이 깨져 붉은 피가 흘러내려 고운 비단 치마를 적셨다.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피 묻은 치마를 털어낼 시간조차 아까웠다. 길을 막서는 장정들을 향해 그녀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비켜주시오. 내 남편은 죄가 없습니다. 공허한 외침은 조롱 섞인 웃음소리에 묻혔다. 그녀는 사람들의 어깨를 밀치고 틈새를 파고들며 관아를 향해 내달렸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오직 저 멀리 보이는 관아의 깃발만을 향해 뛰었다. 마침내 도착한 관아의 높은 담벼락은 거대한 괴물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위압적인 소슬대문 앞에는 창을 든 문지기가 버티고 서 있었다. 그 서슬 퍼런 창끝이 그녀의 목울대를 겨누었다. 죄인의 처가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썩 물러가라. 창끝이 들이밀어지자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다. 관아 안에서 남편이 당하고 있을 고초를 생각하면 1분일 초가 급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꺼냈다. 남편이 쥐어주었던 생활비였다. 문지기의 눈이 엽전 소리에 번뜩였다. 탐욕스러운 눈빛이 그녀의 손과 얼굴을 훑었다. 그녀는 자존심을 씹어 삼키며 엽전을 문지기의 거친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오고 가는 짧은 순간 정의는 거래되었다. 문지기는 주변을 세욱 살피더니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진작 그럴 것이지. 뒷문으로 들어가라. 창끝이 걷어지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좁은 쪽문이 열렸다. 개구멍 같은 그 문으로 그녀는 몸을 구겨 넣었다.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지금은 남편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다. 관아의 마당은 서늘했다. 형틀이 놓인 그곳에서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품에 안은 상자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문지기는 돈으로 매수했으나 저 안쪽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더 높은 자는 과연 무엇을 원할 것인가? 뇌물이 통하지 않는 악귀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녀는 무엇을 더 내놓아야 하는가? 관아 앞마당은 이미 피비린내와 구경꾼들의 열기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형틀에 묶인 남편의 등은 이미 곤장에 찢겨 붉게 물들었고 터진 살점 사이로 흐르는 피가 마른 흙바닥을 검게 적시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짐승 같은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다. 형리가 다시금 굵은 곤장을 높이 치켜들자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잔인한 환호와 안타까운 탄식이 기괴하게 뒤섞여 터져 나왔다. 판관의 의자 옆에는 며칠 전 담장 너머로 집을 훔쳐보던 그 갈색 옷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내려다보며 승냥이처럼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저자의 계략임이 분명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구경꾼들의 틈을 파고들어 맨발로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찢어진 치맛자락 사이로 드러난 발은 돌부리에 채여 상처투성이었으나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거칠게 앞을 막아서자 어느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 멈추시오. 이 사람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처절한 외침이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내리치려던 곤장이 허공에서 멈췄다. 판관은 귀찮은 파리를 쫓듯 손짓하여 포졸들을 물러나게 했다. 그의 눈매가 사납게 구겨지며 호통이 떨어졌다. 감히 신성한 재판장에 끼어들다니 내년도같이 치도곤을 맞고 싶으냐? 서슬퍼런 위협에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에 꽉 묶인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갈색옷 사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한 눈치였다. 형틀에 묶인 남편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핏발 선 눈이 애타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것을 꺼내면 너까지 위험해진다는 절박한 경고였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시선을 외면했다. 지금 물러서면 둘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보따리 속에서 검붉은 빛이 도는 오칠 상자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햇빛을 받은 상자의 소에 자물쇠 구멍이 날카로운 빛을 쏘아대며 판관의 눈을 찔렀다. 왁자지껄하던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작물이 아님을 직감한 군중들이 숨을 죽였다. 판관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다. 과연 저 판관은 정의의 편인가? 아니면 저 비열한 밀고자와 한패인가? 만약 판관마저 저들과 한패라면 이 상자는 구명줄이 아니라 부부의 목을 칠 칼날이 될 것이다. 나리, 저 계집이 훔쳐간 작물입니다. 당장 뺏어야 합니다. 갈색옷의 사내가 눈을 부라리며 들이닥치려 했다. 그 서슬의 여인은 뒷걸음질 쳤으나 품에 안은 상자만은 놓지 않았다. 포졸들이 창끝을 겨누며 포위해오자 여인은 도끼를 품은 눈으로 삿도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이 상제 손을 대는 자는 영모제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서리빨 같은 호통에 사내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마저 숨을 죽였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이미 천한 종의 것이 아니었다. 이 안에는 나리께서 잃어버리신 양심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감히 탐해서는 안 될 물건이 들어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관아 마당에서 저런 당돌한 언사를 내뱉다니. 허나 그 당당한 기세에 눌려 함부로 형틀에 묶으라 명하지 못하고 사또는 묘한 호기심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구경하던 군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형틀에 묶인 남편은 눈앞에서 아내가 짓밟히는 광경에 이성이 끊어졌다. 짐승 같은 포효를 지르며 몸부림치자 굵은 포승줄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끊어질 듯 팽팽해진 줄이 그의 분노를 대변했다. 그만! 관아를 난장판으로 만들 셈이냐? 판관이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쳤다.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사내의 발길질이 멈췄다.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공포가 아닌 섬뜩한 도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입가에 흐르는 붉은 피를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다. 그리고 떨리는 양손으로 상자를 판관을 향해 높이 치켜들었다. 죽여도 좋으나 이 상자는 판관 나리께서 직접 여셔야 합니다. 이 안에 도적의 물건인지 나라의 물건인지가 들어있습니다. 판관의 눈짓의 관원이 다가와 낚아채듯 상자를 가져갔다. 빈손이 된 그녀는 바닥에 처박혔지만 그 눈빛만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쿵 하고 묵직한 소리를 내며 상자가 판관의 책상 위에 놓였다.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만큼 무거운 정막이 관아를 짓눌렀다. 모두의 시선이 판관의 손끝에 꽂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바라보았다. 얽히는 시선 속에 서로를 향한 애끓는 위로가 오갔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만약 저 상자 안에 내용물이 바뀌었다면 모든 것이 끝이다. 판관은 짜증 섞인 손길로 57 상자의 뚜껑을 거칠게 젖혔다. 딸칵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뚜껑이 열리자 내부를 감싼 붉은 비단 위로 묵직한 동패와 검은 옥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판관이 무심코 물건을 집어 들여다 순간 손을 덜덜 떨며 그것을 도로 떨어뜨릴 뻔했다. 한낮의 햇빛이 동패에 닿자 정교하게 새겨진 5마리의 말이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관아 마당을 비췄다. 곁에 서 있던 이방이 급히 장부를 가져와 문양을 대조했다. 빗기 가신 얼굴로 판관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가짜가 아니었다. 이것은 판관은 말을 잇지 못하고 감전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때였다. 형틀에 묶여있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매질에 찢어진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죄인의 것이 아니었다. 우레와 같은 호령이 관아를 울렸다. 상자를 열어보았느냐? 그 안에 든 것이 바로 내 이름이다. 사또가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가를 찢는 순간 남편이 몸을 일으키며 굵은 포승줄을 단숨에 끊어낼 듯 기합을 토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외침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장터 끝까지 메아리쳤다.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숨어있던 역졸들이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두시옵니다. 부패한 탐관오리들은 썩 꿇어라.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 속에 남편은 품에서 붉은 끈이 달린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다. 5마리의 말이 햇살을 받아 눈부신 금빛을 뿜어냈다. 단상 위에 있던 판관이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다. 기세등등하던 갈색 옷의 사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뒷걸음질 쳤다. 웅성거리던 군중들이 파도처럼 갈라지며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역전되어 등골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사내는 엎드린 판관을 지나쳐 곧장 아내에게 다가갔다. 이제 그는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흙먼지 묻은 옷자락을 정성스레 털어주었다. 이 여인은 내 정실 부인이자 어명을 지킨 공신이다. 누가 감히 천하다 하는가. 햇빛에 반사된 마패가 눈부시게 빛났다. 이제 도망칠 곳 없는 적들의 비참한 바락만이 남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닫혔다. 도망칠 곳은 사라졌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화로 위에서 붉은 복납이 녹아내렸다. 남편은 상석에 앉아 압수된 소금 장부와 선박 목록 위에 붉은 인장을 꾹 눌러 찍었다. 칙 타는 냄새와 함께 피처럼 붉은 덩어리가 서류를 봉인했다. 그것은 부패한 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심판의 낙인이었다. 형틀에 묶인 갈색 옷 사내가 비명을 질렀다. 곤장이 살점을 파고들 때마다 그가 다급히 입을 열었다. 좌상대감, 그분이 시킨 일입니다. 거물급 인사의 이름이 나오자 옆에서 받아 적던 판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다. 식은땀이 문서 위로 뚝뚝 떨어져 먹물을 번지게 했다. 같은 시각 강계선은 포졸들이 정박된 배들을 샅샅이 뒤졌다. 날카로운 창끝이 소금 가마니를 찢어 발기자 하얀 소금 사이로 밀수품인 청나라 비단과 은괴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탐욕의 증거들이 햇빛 아래 낱낱이 드러났다. 곧이어 관군들이 그녀를 팔아넘겼던 기와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아이고,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비단옷을 입은 마님과 집사가 줄줄이 엮여 나오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질질 끌려오는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통쾌함 뒤로 저런 자들에게 고통받았던 지난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마당에 쌓인 재물을 가리키며 엄숙히 명했다. 이 곡식과 재물을 모두 장터의 가난한 이들에게 환원하라.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악당이라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던 장터 사람들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다. 저희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몰라봤습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남편이 나직이 말했다. 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 사사로운 이익을 탐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처벌은 잔혹하지 않았으나 추상 같았다.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자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문을 낭독했다. 부러진 붓대가 바닥에 나뒹굴며 권력의 몰락을 알렸다. 해질 무렵 사람들이 물러간 관아 마당은 텅 비었다. 포졸들이 물청소로 바닥에 핏자국을 씻어냈다. 붉은 핏물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붉은 복납 덩어리가 하수구로 흘러들었다. 이 사건이 한양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 기와집 툇마루.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다. 여인이 찬물을 따르는 손등에는 아직 시퍼런 멍 자국과 동상의 흔적이 뚜렷했다. 그 흉터는 천한 신분의 낙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켜내기 위해 진흙탕을 굴렀던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 근데 사내는 말없이 품속에서 하얀 보자기에 쌓인 은비녀를 꺼냈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로 여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 넘기고 비녀를 꽂아주었다. 차가운 은부치가 닿는 순간 여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고생했다. 이 빚은 평생 갚으마. 무뚝뚝한 말투 속에 담긴 깊은 떨림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담장 너머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음은 여전했으나 이제 그 소리에 비난이나 조롱은 없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것은 호기심이 아닌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들 뿐이었다. 여인은 지난밤 깨진 찻잔 조각을 묵묵히 치우고 새하얀 사기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가득 채웠다. 세상은 뺏어간 것을 쉽게 돌려주지 않지만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은 이토록 따뜻하게 남았다. 마당 한 구석, 말라비틀어진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 끝에 좁쌀만한 꽃만굴이 맺혀 있었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겨울바람 끝자락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봄 기운이 섞여 들었다. 사람은 상처를 통해 비로소 단단해지고 서로를 향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진실은 늦게라도 반드시 도착한다. 다만 그 길을 닦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몫이다. 머리에 꽂힌 은비녀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 영롱한 빛은 지난밤의 칠흑 같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있었다. 진정한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며 지키는 자의 것이다.